우수근의 한중일 타임즈. 자,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수근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달콤한 봄비. 예.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항상 이렇게 밝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우수근 부총장님께서는. 아침부터 밝은 소식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항상 우수근 부총장님하고는 어두운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갑자기 기분 딱 상하게 만드시네. 아니, 오늘은 그 중국의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부총장님. 네.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본다면은 그 지난해부터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인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해 3월에 사상 처음으로 6만 달러를 돌파했잖아요. 네. 참 그 이례적인 결과에 그 세계 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었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많이 이제 그 용어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이 가상화폐를 뜻하고, 이 비트코인이 또 가상화폐를 만드는 것을 채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총장님, 구체적으로 이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건지 이 부분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직도 생소하게 여겨지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네. 그 블록체인 기술은 그 거래 과정의 모든 데이터가 여러 컴퓨터에 투명하게 다 분산 저장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컴퓨터의 서버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이 컴퓨터의 서버를 사용할 때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컴퓨터의 소유주에게 가상화폐를 지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가지고 대량의 서버를 동원해가지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자기 컴퓨터를 사용을 해라 라는 식으로 제공하면서 가상화폐를 벌어들이는 것, 그걸 갖다가 가상화폐 채굴, 그렇죠. 왜 채굴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참 헷갈릴 수도 있는데 가상화폐 채굴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상화폐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이 가상화폐 채굴에 동원되는 컴퓨터 약 2만 5천 대를 동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력 소비량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아니, 부총장님, 한 명이, 예. 한 사람이 2만 5천 대 컴퓨터를 돌린다고요? 그렇죠. 한 기업이 그만큼 가상화폐가 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뭐 전력 소비량은 얼마나 심하고, 또 전력 소비량이 심한 상태에서 전력을 만드는데 저가의 석탄을 사용하는 것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배출되어 있고, 환경 문제,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도 그렇죠. 빠르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그 환경 이야기도 좀 할 건데, 일단 그 중국 정부가 2060년까지 그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하겠다는 그런 탄소 중립 목표를 내놓았던데,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이게 좀 쉬워 보이지가 않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비트코인 채굴장 때문이라고 해요. 이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장의 60% 이상이 전부 그 중국에 모여 있다고 하는데, 이 중국의 채굴장 그 규모가 어느 정도고, 왜 이렇게 이 채굴장들이 중국에 밀집이 되는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약 65%의 채굴 공장이 중국에 있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2만 5천여 대의 컴퓨터를 사용해서 채굴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중국인들은 돈이라면은 무엇보다 돈벌이에 가장 능하고, 돈벌이라면 뭐든지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2만 5천 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2만 대, 뭐 몇천 대 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만큼 중국에 많이 몰려있냐? 그러니까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중국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해 신년 인사를 당당하게 신년 꽁시파자에
새해 돈 많이 버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돈벌이라면은 꺼리지 않고 그냥 달려가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아직도 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렴한 편입니다. 특히 중국에 지금 채굴 공장이 가장 많이 있는 신장 위구르라든가 내몽골 지역은 중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전기료가 그만큼 더 싸거든요. 그쪽 지역은 또 싸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가장 많이 몰리게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돈 버는 거라면 그냥 무조건 다 이게 다 참여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거기서도 이제 전기세가 싼 지역에 많이 밀집이 또 돼서 채굴장이 이루어지고 또 이게 비트코인 채굴장이 있듯이 뭐 이더리움 채굴장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채굴장들이 있던데. 자, 그런데 그 지난달 10일에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석탄 탄광 사고가 되게 크게 발생을 했었잖아요. 예. 이 사고의 원인으로 이 비트코인 채굴장이 지목이 돼서 중국 정부가 일제히 그 비트코인 채굴장의 채굴을 그 중국 정부가 이제 중단을 시키고 대대적인 그 전수조사에 돌입을 하고 강력한 채굴 규제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식 발표를 또 했어요. 네. 뭐 그럼 뭐 지금 그쪽에서 뭐 채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겠네요, 지금 중국에서.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권위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은 당장 스탑시키고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그 신장 지역의 석탄 탄광 사고는요. 그쪽 지역에 전력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갑자기 그쪽 지역에서 전력 수요가 폭증할 이유가 없습니다. 간단히 알아본 결과 역시 채굴 공장이 급격하게 많이 증가함으로써 전력 사용량의 과부하가 걸려서 그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사용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석탄의 품질이 좋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화력 발전을 통해 가지고 그 전력을 생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지 않은 석탄으로부터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빌 게이츠가 일찍이 비트코인은 인류에게 알려진 그 어떤 방식보다도 많은 거래당 전기를 소비한다. 거래할 때마다 평균 이산화탄소 약 300km를 300kg을 생산한다고 했는데요. 이쪽 지역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니까 환경 파괴의 주범을 하고 가뜩이나 중국은 비난받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 정부도 탄소 중립을 실현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암초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중앙정부는 부랴부랴 강력하게 지방정부의 명령을 하달함으로써 비트코인 채굴 공장은 일체히 허락하지 마라라는 철퇴를 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그 중국 미세먼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저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죠. 예. 네, 이거 뭐 아까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좀 마지막 질문인데요, 부총장님.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치솟을수록 지구 온난화는 더 빨리 진행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와 같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네,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만약 지금 중국 정부도 고민인 것이죠.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강하게 규제를 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은 그 인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가상화폐를 보유만 해도 벌금을 물린다고 하는데요. 인도는 그래요? 네, 중국 정부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전 세계 채굴 공장의 65%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에서 가상화폐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하게 되면요, 이 가상화폐 시세는 그야말로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또 전 세계의 일파만파의 파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저 아까 그 몇만 대를 개인이 컴퓨터를 사가지고 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며요. 그렇습니다. 컴퓨터 몇만 대면 그게 가격이 얼마입니까? 아마 제 생각에 로비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도 들어가는데 참 여러 가지로 이게 참 요새 뭐 이 코인 시장 이야기가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영끌로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요새.
좀 여러모로 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네. 중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크고 인간이 너무 많아서 네. 항상 여러 가지 황당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나라이다. 밖에서 바라볼 때는 영토가 크니까 또 사람이 많으니까 시장도 크고 자원이 많아서 부럽지만 중국 내부에서 바라볼 때는 참 관리하기 쉽지 않은 그러니까요. 그런 나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케이스인 것이죠. 관리하기 쉽지 않으면은 좀 이렇게 우리나라라든지 이쪽 주변에 땅 좀 주고 조금씩 주면 좋을 텐데 우리가 관리해주고 하면은 서로 편하고 관리 시스템도 더 우리도 자 신경 쓰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예. 아기자기하고 오손도손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알아서 잘 성숙하게 대처해 나가는 이렇게 자기들처럼 그렇게 크지 않은 한국 같은 나라를 부러워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너무 그러네요. 크기 때문에 불쌍한 중국이요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이제 불쌍한 중국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말씀은 부총장님 여기까지 좀 듣고요. 네네. 또 다음 주 또 금방 찾아오니까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